지금 윤 대통령 자체가 정체적으로 볼지 뭐 한국에서의 그 윤 대통령님의 리뷰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밖에서 볼 적에 윤 대통령은 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는 예, 안보랑 예. 중동 전문 기자 지식인 한국인 그리고 알파고 이희지 교수님이 결혼식 때 주례를 봤던 제 결혼식 때 주례를 보셨어요. 주례를 보셨던 이희수 교수님이 결혼시킨 네, 예, 맞아요. 알파고. 자, 그리고 정세현 장관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 이 정세현 장관님 전화 연결부터 먼저 하고 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꼭 전화 연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오늘 그 지방 일정이 있어서 지금 서울역 용산역에 나와 있는데, 예. 그 이번에 새로 주한미국 대사로 지명이 된 예. 미셸 미셸 박스틸. 예, 예. 그 사람의 기본 성향이 예. 반북 반중입니다. 반북 반중. 반중 반중. 예. 그 나중에 김준영 교수가 많이 아시던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김준영 교수님이 보충을 해주시라고 믿지만 예.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그 해리스라는 고수염단 그 주한미국 대사 예, 예, 예. 그 대사가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적 남북 관계에 얼마나 통제를 하고 간섭을 하고 방해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반북 반중 성향의 인사가 지금 대사로 오면은 우리가 그걸 못 오게 할 수는 없지만은 국내에 있는 일종의 그 친미 내진 종미 성향의 대통령 주변의 참모 내진 공무원들이 예. 이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완전히 대통령을 그 외톨이로 만드는 그런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상원 청문회가 남아 있는 시작이 아직 안 됐는데 예. 미국 내 그 한인 동포 사회에서 조국을 좀 위하는 마음으로 뭔가 지금 그 해리스가 아니라 미셸 스틸박 내정자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조금 상원 청문회 전에 한인사회에서 여론을 좀 조성해 주죠. 특히 미국의 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미주 회의가 있습니다. 미주 지역 협의회 부의장이 그건 제일 많아요. 해외 동포 중에서는 그분들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대통령의 통일정책, 대북정책을 지원하고 정책거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주 평통 자문위원님들이 뉴욕이면 뉴욕, 무슨 자기 사는 동네 상원의원들 상대로 해서 좀 미셸 박스인지 그분에 대해서 좀 견제구를 날려주는 식으로 해서라도 그분이 와서 조심을 하도록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런 일을 좀 해주고 국내에서는 미셸이 오는 걸 계기로 해서 대통령을 발목 잡으려고 그러는 종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이 좀 준동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국내에서 여론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우리 그 장관님 얘기는 한인 사회에서도 미국 정치권에 좀 우리가 우려하고 있다는 걸 표시를 좀 해달라.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명한 사람을 그러면 안 줄 수 있겠냐.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의사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거든요. 정부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시민사회나 외곽에서 조금 세게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제가 이걸 작년 7월부터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 청문회에서 제가 좀 혹시 인서트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인서트. 그때 이제 이 5명이 제가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이 5명이 절대 안 된다. 이 5명 중에 한 사람이 주한미국 대사로 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한 명 딱 봤고요. 그때 저걸 했던 이유가 모스탄이 자기가 내정받았다고 와가지고 난리를 쳤고 여기 그구들이 준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분들이 다 윤호개인이거든요. 윤핵연하고 여기 다 연결되어 있고요. 미국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가수반
그다음 계속 차이나 리라고 얘기하는 걸 계속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고 차이나 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하고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 차이나 아니라고. 장동혁 대표도 저 사람들을 네트워크하고 지금 열심히 아마 저 양반들 만나러 만나고 있는 걸로 저는 거의 확신하는데요. 그게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저 사람들이 하지 않게 계속 물 밑에서 얘기를 해야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지명이 돼버리면 그렇죠. 훨씬 더 외교적 부담이 되거든요. 그 전에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아그레만 안 준다는 거는 외교 관계를 그럼요. 사실 무너뜨리는 건데 그쪽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라. 근데 또 아쉬운 건 뭐냐하면 그걸 안 했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안 했고 또 아쉬운 건 뭐냐면 저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바로 한미 동맹에서 뭐 잘 결정됐다 환영 메시지를 내버리는 거예요. 약간 어렵게 하고 시간도 끌고 저 사람이 외교서 청문회 하거든요. 그럼 상원에서 청문회 할 때 몇 달 되는데 몇 달 되는 사이에 한국에서도 말도 많고 그러니까요. 미국 내 한인 사회도 말이 많네.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빡빡하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빡빡이 진행되고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과거 했던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하든지 정정을 해야 와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미국이 굉장히 큰 전략적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이 계속 27년 내년에 중국이 대만을 친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했거든요. 중국이 대만을 쳤으면 이번에 쳤죠. 예. 미국의 힘이 가장 약해진 이란 전쟁을 쳤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이 중요한데 지금 미국이 이란 전쟁 때문에 무기도 공백이고 항공모함도 공백인 이때 치려면 가장 좋은 그렇죠. 시기거든요. 네. 다행스럽게 중국은 지금 대만 국민당 당수를 중국에 불러들여서 평화적으로 대만과 교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단순히 반중이 아니라 이 양반은 캠중입니다. 그냥 이데올로기가 중국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불러다 놓으면 중국한테는 미국은 결코 이 지역에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오판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아지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 시기에는 정말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이 보입니다. 사람이 의회 내에서 건국 전쟁을 상행했고요. 미국 의회 내에서. 그다음에 미국 그 민주당 의원들도 다 빨갱이라고 공격하더라고요.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전 결의안 이 최강철 씨 중심으로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앞장서서 계속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종전선언 한반도 종전선언 반대하고요. 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윤호개인이 하는 주장 거의 완전히 맞습니다. 걔가 같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해가지고 김정은의 꼭두각시라고 얘기해요. 어떤 성향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그레망을 안 준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정면으로. 그렇죠. 예. 그거는 그 부담스러운 일이라 지금은 이제 그 시민사회에서 이 미셸 박이 한국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네. 예. 그런 여론 형성을 좀 하자는. 그리고 설사 이 사람이 주한 대사로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연결돼서 뭔가 일을 획책하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조금 어떤 사람인지 미리 충분히 그렇죠. 알리는. 충분히 알리고 우리가 그 시민사회에서 좀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될 것 같고. 지금 SNS상 난리가 났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그분들이- 반대해도 되죠. 네. 예. 그럼요. 그것도 지금 난리 났으면 신났다고 드디어 이제 구구 커뮤니티는 신났어요. 지금 신났- 근데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윤호개인이 온다는 관료들입니다. 거니까. 사실은 예? 관료들입니다. 아, 관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을 주미 대사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게 걱정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서 그 주미 대사가 아니죠. 주한 위 대사. 해리스 당시 대사가 굉장히 건방지게 굴었거든요. 예. 굉장히 건방지게 굴어서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저 코스튬 저 양반 저거 그러면서 정세현 장관님 매우 싫어하죠. 굉장히 친일적인 인물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이 미셸 박스틸은 요즘 공공의 적이 된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요. 그 에이펙이라고 그 미국 최대 그 유대인 그 압력 단체죠. 예. 로비 단체에서 후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거는. 그 에이펙은 자기들이 후원한 그 정치인들 이름 넣으면 다 검색이 되거든요. 에이펙 그 취약 에이펙인가? 하여튼 거기 찾아보면 그 조금 고약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왜 이스라엘하고 하느냐 하면 한국의 한반도의 공산주의를 피해 가지고
자유의 세계로 온 그런 걸 계속 강조해요. 그 서사를 강조. 그 서사를 네.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우들이 무슬림이라든지 좌파 여기에 대한 탈출 그런 서사를 하고 그러니까 쿠바에서 탈출, 뭐 북한에서 탈출. 네. 아버지 때 그랬다고 그렇죠. 해요. 예. 그 서사를 아버지 때 서사인데 계속 그걸 가지고 정치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공산주의 이걸 프레임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안정적인 시기에 저런 사람 하나 온다고 뭐 큰 영향이 없을 텐데 지금은 동북아시아 지형도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런 사람을 파견하면 동북아 지형이 훨씬 더 위험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좀 더 평화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다양한 방식으로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셸 박스틸이라고 하는 한국명은 박은주라고 하는 전 연방 하원 의원인데요. 이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명한 주한미국 대사 자리에 지명이 돼서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이분의 이야기는? 트럼프가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트럼프가 어쨌든 그 좋게 평가를 하니까 대사로 지명한 거겠죠. 내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 뭐 말 그대로 대사는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전 이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게 어쨌든 이분이 이제 뭐 많은 분들 기사를 읽으셨겠지만 55년생이세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은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북한을 탈출한 예. 분이어서 이제 부모님 이제 실향민이신 거죠. 그래서 북한 뭐 그러니까 인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고 뭐 대중 강경한 입장이고 전통적인 공화당 플러스 마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선거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트럼프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러 가지 뭐 공화당 의 성향이어서 우려스럽다기보다는 마가 쪽에 가까운 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어서 우려스럽다는 하나와 또 하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우리나라 전체에 뭐 영향을 미치는 거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종전 반대를 했던 거기에 이름을 같이 올렸던 전 하원 의원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내달 5월 중순에 중국과 미국이 예.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연기된 거 이번에는 연기 안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후로 혹시 김정은과 트럼프가 또 깜짝 회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 전망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트럼프는 북한과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종전선언마저 반대했던 이 사람을 대사로 앉힌다는 게 어떤 시그널일까? 저는 그게 조금 헷갈리는 지점이고 좀 그렇네요.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하자면 따라갈 거예요. 예. 이분들은 이제 정치인들의 특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 조금 더 열의가 있는 사람이 대사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이게 좀 가장 개인적으로는 우려되는 그런 그러게요. 부분입니다. 되게는 못해도 또 못되게 날 수 있는 게 그러니까요. 보좌진들이고 그렇죠. 볼턴도 그때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맞아요. 알려져 있지 네, 않습니까? 볼턴 역할 할까봐 제가 딱 그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턴 역할을 할까봐 지금 걱정되는 상황이죠. 예, 그 부분도 이제 하나의 걱정으로 남겨놓지만은 만약에 제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굉장히 흥미있는 인물이 왔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종전선언에 관해서는 그 당시엔 북한도 관심 없었던 아하.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아젠다였다. 브랜딩이 된 거지. 그때는 북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 예. 없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뭐랄까 마가 쪽이라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훨씬 더 리버럴보다는 관심 있죠. 오히려 전통적 민주당 스탠스랑은 완전 물론 전통적 공화당 스탠스랑 좀 거리가 있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좀 우파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할 만한 인물이 왔다. 이렇게 만약에 프레임이 짜이면 예. 우리 우파들이 이거 굉장히 곤혹스러워. 주미 대사인데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그렇지. 생각이 들 수 있다. 왜냐? 우파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계속 김정은 칭찬하고 계속 김정은 뭐라 그래 좋게 얘기하거든. 그런데 그 복심이 왔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딴 얘기를 하냐? 야. 이게 또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죠. 야, 참 기묘한 시기에 기묘한 인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어떤 개가 누런 개고 어떤 개가 흰 개인지가 헷갈리는 세상이 됐다는 이게 카오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심을 우리한테 둬야 되고 국익 중심적으로 우리의 국력을 키우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